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자, 오늘은 순행특별기획 마지막 3부 모라가 모라구가 되겠습니다. 제목 자체에 모라라는 말이 2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늘 주제는 모라입니다. 일단 개봉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모라 그릴이죠. 이거는 모라 발이고 이게 모라 본체입니다. 여기 지금 모라 라디에이터 사용 시 주의사항이라고 있는데요. 1번이 냉각수가 결빙되지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나 말고도 이런 사람이 또 있나 보네. 예, 제가 짝퉁 모라가 있긴 있는데요. 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싹 분해한 다음에 청소를 한번 해야 돼요. 지금 계절에 하긴 힘들고 날 따뜻해지면 해야죠. 그런데 이 외장라디를 가지고 가장 재밌게 놀 수 있을 때가 바로 지금 겨울인데 이 좋은 때를 놓쳐버리기가 아쉬워가지고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전에 짝퉁 모라를 쓸 때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PC 본체하고 연결되는 케이블이 많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PC 본체랑은 완전히 독립된 구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워 자체를 여기다 달아가지고 펌프 전원하고 팬 전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본체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 본체랑 연결된 거는 딱 호스 2가닥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독립된 형태로 만들면 어떤 PC에든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파워는 뭐 대충 이 위쪽 어디다가 달면 될 것 같은데 펌프를 달려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 구조상 분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불프 때 산 건데 지금 개봉합니다. 웃기는 건 불프 때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아요. 생각보다 이거저거 많이 들었는데요. 이 정도 구성을 이렇게 커세어가 싸게 팔 리가 없는데 뭐 안 좋더라도 모라 옆에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블럭 하나 돌릴 건데 그거 하나는 돌아가겠죠. 이게 펌프 홀더인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 다르려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구멍을 뚫으려면 이 조각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뚫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 그릴을 달게 되면 이 그릴에다가 뚫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릴에 여기다가 구멍을 뚫러 가지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사구멍 4개를 다 쓸 수는 없고 이 중에 2개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2개만으로도 힘은 충분히 받고요. 나머지 한쪽은 양면 테이프 정도로만 고정해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파워는 얘를 써줄까 하는데 사실 얘가 멀쩡하다고 하면 모라에 달긴 좀 아까워요. 근데 살짝 마탱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750W 짜리인데 3070 글카도 소화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또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니에요. 590S로 프라임 돌리는 정도까지는 또 버팁니다. CPU도 12V, 글카도 12V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얘가 12V 기준으로 300W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버티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펌프하고 팬 다 합쳐가지고 한 50W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모라에 달기에 얘만큼 적당한 파워가 없습니다. 크기도 작고 팬도 평소에는 안 돌고 모듈러 방식입니다. 이 모듈러 방식인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쓸 케이블은 이거 한 가닥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뽑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파워 전원을 인가하려면 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가 이걸 끼워가지고 파워 전원을 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끼우려고 케이블이 또 이만큼이나 있어야 된다는 게 오바죠. 그래서 얘를 뽑아버리고 여기다가 이걸 바로 끼우려고 하니까 둘 다 암놈이에요. 이 반대편 얘도 뽑아보면 순놈이란 말이죠. 다행히도 이 보드에 꽂히는 쪽하고 파워에 꽂히는 쪽이 1대1로 대응을 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끼워도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4번하고 6번을 쇼트 시켜가지고 이 파워에 바로 꽂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냐고요. 네, 이거는 제가 색깔별로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케이블들은 다 빼줍니다. 예, 이 케이블 하나만 남겨놓으면 되겠죠. 예, 이 색깔로 결정했습니다. 뭐 한 요 정도면 되니까 전선은 한 요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완성했습니다. 모라에 140mm 팬이 9개가 달리는데 제가 하필이면 팬이 이렇게 5개씩 있었어요. 그래서 팬을 뭐 또 사긴 그렇고 해서 그냥 얘네들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쓰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10십자로 5개를 달고 나머지 대각선 4기퉁에 1개씩 해가지고 4개를 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2가지 팬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라디에는 이 팬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실제로도 이 팬이 H115i에 포함된 스톡 팬이에요. 원래 라디 팬으로 나온 애죠. 그래서 풍량이 굉장히 세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라디 팬은 원래 무조건 세야 돼요. 원래 센 애를 가지고 유저 취향에 따라서 이걸 약하게 쓸 수는 있어도 원래 약한 애를 세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라처럼 익스트림을 추구하는 라디에는 더더욱 잘 어울리는 펜입니다. 그런데 뭐 벤치 같은 거 돌리고 할 때는 시끄럽더라도 센 게 좋긴 한데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속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4핀짜리니까 PWM으로 속도를 제어해주면 되긴 돼요. 그런데 지금 제 계획은 본체하고 모라가 완전히 독립된 구조로 동작을 시킬 거기 때문에 PWM으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라 쪽에 따로 펜컨을 달아가지고 속도를 제어해줘야 되는데요. 실제로도 이걸 펜컨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요만한 거라도 하나 달아줄 생각이긴 해요. 그런데 얘가 강력한 만큼 전력 소모량도 많습니다. 12V에 0.7A짜리니까 곱해보면 8.4W죠. 개당 8.4W면 5개면 42W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애가 42W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얘는 0.12A거든요. 얘 5분의 1도 안 됩니다. 대신에 얘보다 풍량은 약하고 소음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점이 이렇게 암놈 순놈이 같이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량은 약해도 선정리 면에서 얘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이 모라가 펜을 달아보면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선정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9펜보다 4펜을 많이 선호하는 겁니다. 저도 저 짬모라에 그래가지고 200mm 펜 4개를 달아놨어요. 이 선정리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암수가 같이 있는 얘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펜이 140mm 펜 중에서는 또 굉장히 평이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5개들이 한 팩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냥 9개 다 얘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펜 5개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께서는 신청이란 두 글자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은 5개인데 그냥 추첨해가지고 한 분한테 몰아드리겠습니다. 140mm PWM 펜이에요. PWM이 됐든 저항이 됐든 펜컨이 됐든 적당히 속도 제어해서 쓰지 않으시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소음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풀스피드로 쓰면 풍량이든 소음이든 살벌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야, 진짜 한 번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야, 이게 뭐냐, 설마 이건 안 부러지겠죠? 생각해보니까 이걸 왜 뺐지? 얘를 빼야 되는데. 자,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입수고 여기가 추수입니다. 입추수에 연결할 호스들은 한 2m 정도로 끊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다가는 순놈 셔터풀을 달 겁니다. 쿨렌스는 재고가 항상 없습니다. 이것도 원래 은색으로 사려고 했는데 은색이 없더라고요.
이 셔도프를 대한민국에서 많이 산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보면 제가 분명히 10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특히 이 암놈, 얘는 정말 많이 샀어요.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파스텔 용액을 쓰면 금방 망가집니다. 이게 지금 새 건데 요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망가진 건데 망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 도나스 모양으로 생긴 게 안 튀어나오죠. 이거 메이엠 파스텔 용액 쓰면 100%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요. 오래 써봐야 2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버리고 이렇게 되면 버리고 그랬더니 야 정말 많이 샀네요. 이제 다 됐네요. 물 채우고 시험 가동해 보겠습니다. 자, 전원 껐고요. 기포는 대충 다 제거된 것 같습니다. 이제 셧오프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쓰던 벤치 테이블인데 한동안 안 써가지고 봉인해뒀던 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얘가 모라랑 궁합이 잘 맞거든요. 일단 파워부터 달아주겠습니다. 예, 큐버 시스템에서 또 한 보따리 사왔습니다. 요즘 뻥파워 소리 듣고 있는 시손이 겁니다. 똥차 소리 듣는 벤츠 느낌이랄까 뭐 그래요. 비닐 제거 시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 비닐을 버리지 말고 잘 보관을 하라는 것 같죠? 예쁘게. 시손이게 암만 뻥파워 소리를 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 천하특급에선 얘가 끝판왕입니다. 워런티를 12년이나 준다는 얘기는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또 이렇게 쓸데없이 고급지게 만들어놨네. 얘네 케이블을 쓰는 이유는 솔직히 되게 못생겼거든요. 그런데 얘네 거가 이 유연성이 워낙에 좋아요. 그래서 생긴 거는 꽝인데 쓰기에는 정말 편합니다. 예, 깔때기는 제거하고 플러그 피팅으로 다 막았습니다. 지금 만든 모라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C와 연결된 케이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연결하면 돼요. 셧오프 암놈이 있는 시스템에는 그냥 갖다 꽂기만 하면 되고요. 얘네 둘을 뽑아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주면 저 CPU 블럭을 모라가 바로 시켜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순행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어떤 시스템에다가도 저 블럭을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도 순행 시스템 2개가 더 있는데 저기다가도 그냥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용액 색깔까지 갔기 때문에 그냥 저기에 있는 블럭을 갖다 이 모라에 물려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호환성이 좋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낯을 안 가려요. 케이스 뚜껑만 열면 어떤 시스템에서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만든 이 모라 시스템의 제일 큰 장점이에요. 제일 큰 단점은 아무래도 PC를 사용하면서 똥을 넣을 수 없다는 제일 큰 단점은 아무래도 부피가 크다는 거죠. 공간 차지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모라가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비용이죠. 모라는 사실 만드는데 비용도 적잖게 들어갑니다. 비용이 충분히 감당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간이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PC 한 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너저분한 것들이 많아서 2대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부에서 해봤던 아리순행하고 비교하면 사실 온도는 걔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아리순행은 워낙에 비현실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얘가 순행 중에선 제일 세다고 봐야죠. 뭐 질소라든가 칠러 같은 거는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물로 식혀주는 것 중에서는 얘가 거의 제일 센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47배수 1.4V로 시네벤치 30분 테스트 해봤는데요. 이 온도가 생각보다 너무 높더라는 거죠. 여기 최고 온도로 보시면 되는데 1.4V만 줬는데도 거의 90도에 근접합니다. 보시기 편하게 이 부분만 확대를 해볼게요. 1.4V에서 이 정도 온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수돗물 순행을 했을 때는 1.5V를 주고서도 이거보다 온도가 살짝 낮았었거든요. 물론 수돗물 순행은 수온이 3, 4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걔를 따라가기는 어차피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또 이상한 거죠. 그래서 혹시 매그니튜드 블럭의 입출수 방향을 반대로 꽂았나 싶어서 그걸 다시 또 한번 반대로 꽂아봤습니다. 입출수 방향 바꾸는 거 아주 쉬워요. 그랬더니 온도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에 EK 수프리머시 같은 경우에는 한 3, 4도 차이 났던 것 같은데 얘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거는 제트플레이트랑 미세수로 설계를 잘했단 얘기예요. 이거 반대로 뒤집어 끼워도 온도 차이 거의 없는 블럭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도 차이가 거의 없는 블럭이 좋은 블럭은 아닌 거죠. 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은 블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좋은 블럭은 일단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출수 방향도 맞게 끼웠는데 온도가 생각보다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이전에 일체형 3열 순행 쿨러로 돌린 거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1.35V에 46.5배수 주고 돌린 거예요. 모라 쪽이 온도가 더 낮긴 하지만 그 차이가 한 7도 정도밖에 안 납니다. 짭수하고 7도 차이 정도밖에 안 나면 모라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인이 황당해가지고 저도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 블럭 조립할 때 이 블럭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오프를 4개를 세우거든요. 그 스탠드오프가 금속이다 보니까 세게 조였을 경우에 메인보드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와 사이에 플라스틱 와셔가 하나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와셔도 당연히 4개가 들어가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분해하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와셔 4개 중에 3개는 순정을 썼는데 나머지 하나는 비슷한 다른 와셔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대체 와셔가 순정 와셔보다 한 1mm 정도가 더 두꺼웠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뭔 상관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끼웠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범인이 걔 때문이었습니다. 와셔 하나가 두껍다 보니까 CPU 블럭 중에 한쪽 방향이 살짝 들뜬 거죠.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와셔를 다시 순정으로 바꿨더니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얘 이렇게 떨어집니다. 거의 눈대중으로 봐도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죠. 짭수하고는 한 17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와셔 하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저도 참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꾸고 딱 그 와셔 하나만 바꾼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뭘 잘했다기보다 이때가 블럭 조립을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했던 거죠. 그 두께 1mm 차이 나는 와셔 하나로 이 정도까지도 온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순행으로는 1.5V까지 집어넣어봤는데 모라로는 몇 V까지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해봤더니 온도가 90도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1.4375V까지 들어갑니다. 온도는 한 이 정도까지 나오고요. 1.4375V에서 클럭을 최대한 위로 올려보면 CCX1은 47.75배수, CCX2는 47.25배수까지 들어갑니다. 얘가 좀 수율이 구려요. 이 정도 성의를 보이면 올코어 한 48배수는 들어가줘야 되는데 말이죠. 새로 나온 CTR로 찍어보니까 역시나 브론즈급이라는 거.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3개 뽑아본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 결론은 손이 썩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 똑같은 상태에서 창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 방에서 창문 신공은 총 4단계가 가능한데요. 1단계가 창문 하나 여는 거, 2단계가 창문 2개 여는 거, 3단계가 방충망까지 여는 거, 4단계가 궁극의 창문 신공인 창틀 신공입니다. 창틀 신공은 창틀 위에 모라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셉니다. 그런데 재수 없으면 냉각수가 얼어요. 예전에 한번 얼었을 때는 CPU 하나만 죽고 끝났는데 이게 사실 순행 부품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물이 얼면서 팽창을 하잖아요. 잘못하면 라디, 펌프, 물통 다 작살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는 CPU 하나만 죽고 끝났어요. 그래서 창틀 신공을 제대로 하려면 부동액을 넣어줘야 됩니다. 몸에 엄청 해롭고 해로운 걸 떠나가지고 냄새가 너무 고약합니다. 그래서 창틀 신공까지는 힘들고 창문 신공 1단계까지만 해봤어요. 창문 한 개만 여는 거죠. 창문 신공 1단계 적용하면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한 4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경험적으로 이거 창틀 신공 쓰면 한 70도 각입니다.
근데 몸이 힘들어서 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브론즈급 CPU 가지고는 해봐야 재미가 없어. 플래티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골드 정도는 걸려야 해볼만 한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